네, 이어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알아보면서 중국의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중국의 국무원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역시 2000선 상단에서 지금 현재 약보합세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막판 낙폭을 좀 키운 이후에 분위기가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 입장에서 사실상 반겼던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좀 일부 됐습니다만 사실상 영향은 좀 미미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소규모 부양책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주요 조치로는 철도 투자 관련해서 파이낸싱 환경을 완화시키겠다 해서 철도 투자를 좀 촉진하고, 또 수출 쪽에서는 수출입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면서 기업들의 경상 비용을 좀 경감시키겠다, 수출 규모 강화하겠다, 그리고 영세 기업들에 대상으로 해서 감세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국 경제 업무 회의가 이제 곧 있는데, 회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성장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좀 부각된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중국의 정책 노선 자체는 리스크 관리나 구조조정 쪽 틀 안에 지금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을 방어하는 정도 수준, 즉 하반기 현재 환경으로 보면 7.5% 성장이 좀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좀 방어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부 투자 규모를 저희가 최대 GDP 대비 한 1%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발표된 철도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파이낸싱 환경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SOC 투자는 아주 공격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수출 지원책 역시도 Q 쪽이 아니라 결국에 P, 그러니까 가격 측면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여전히 환율 절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세 정책 역시도 200억 위안 정도 규모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진작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 기대를 상당 부분 좀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8, 9월 달에 잽 형태로 계속 경기 방어책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대세 자체는 디레버리징 환경 그리고 공급 과잉 환경이기 때문에 경기의 반등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 달 중국의 월간 지표를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8월 달에 중국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콜금리, 샤이버 금리 다시 상승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 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까지 짚어주셨고요. 함께해 주신 분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